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나라를 창업한 유방의 명참모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에 얽힌 주변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황제에게 멸망당한 6나라의 유민들은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가혹한 법률의 무자비한 압박과 형벌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시황제에게 복수를 노리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218년, 시황제 29년, 동쪽 순행길에 나선 시황제가 방랑사라는 곳을 통과할 때 갑자기 큰 철퇴가 날아와 시황제의 경호마차에 명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황제가 탄수레를 겨냥하여 던진 것이었으나 빗나가 경호마차를 맞춘 것이었지요. 놀란 시황제가 범인을 수색하도록 하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크게 노한 시황제는 온 천하에 영을 내려 10일 동안 대검고 작전을 폈으나 범인을 끝내 체포하지 못했지요. 이 사건의 주범은 이보다 훨씬 뒤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운 명참모 장량이었습니다. 장량의 자는 자방으로서 장자방이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장량은 소와 한신과 함께 한나라 건국의 삼걸로 불리며 시대를 뛰어넘어 명참모를 일컬을 때 꼭 언급하게 되는 이름이지요. 사마천은 사기에서 장량을 탁월한 식견을 지닌 하늘이 내린 참모라 평했으며 가장 이상적인 책략가로서 유방의 모든 결정에 관여한 장자방을 꼽았습니다. 또한 사마천은 장량이 지혜를 잘 써서 유방이 한나라를 세워 천하를 통일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유방으로부터도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에서 벌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자가 바로 장자방이다라는 극찬을 받을 정도였지요. 장량은 전국 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멸망당한 한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은 한나라의 명문거족으로 5대에 걸쳐 재상의 자리를 이어왔으며 특히 장량의 할아버지인 장계진은 한나라의 세 군주 아래서 재상을 지냈고 아버지 장평 역시 재상을 지냈다고 하지요. 장량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의 집안에 부리는 사람이 300명이나 되었을 정도로 큰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고 20년 뒤인 기원전 230년에 한나라가 진나라에 멸망당하자 그의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그때 장량은 아직 어려 관직에 등용되지는 않은 처지였으나 조국을 멸망시킨 진나라에 대한 적개심은 늘 그의 가슴속에서 불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장량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는데 동생이 죽었을 때 장례 비용조차 대주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재산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자객을 모아들이며 복수의 일을 갈고 있던 장량은 시황제가 동쪽으로 순행을 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바로 진시황이 거쳐갈 것으로 예상되는 회양 땅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장량은 창해공이라는 자를 만나 대화를 나눠보고 의기가 통하자 창해공에게 시황제를 암살할 협객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창해공은 놀랄만한 힘을 가진 장사를 발견해서 장량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장사는 120근이나 되는 철퇴를 아주 멀리 던질 수 있는 장사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한 근은 250g 정도였다고 하니 약 30kg의 철퇴를 아주 멀리 던질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어느 만큼 정확히 얼마나 멀리 던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준비를 맞춘 장량은 시황제 행렬이 지날 방랑사에 미리 그 장사를 숨겨두고 수레 행렬이 그곳을 지날 때 시황제가 탄 것으로 보이는 수레에 철퇴를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철퇴는 시황제의 수레가 아닌 경호 수레에 맞아 암살은 실패하고 장량과 장사는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협객 형가, 고전미에 이어 장량까지 시황제 암살을 꾀하는 인물들이 여럿 나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고전미의 암살 미수 이후 시황제는 죽을 때까지 외지에서 온 사람을 만나지 않아 암살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는데 순행하는 수레를 겨냥한 장량의 작전까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패로 끝난 장량의 진시황 격살 미수 사건은 암살이라는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시대 말기에 이르러 국력이 약한 5나라가 군사력으로는 진나라에 도저히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객 형가의 암살 작전도 미숙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철퇴를 던져 진시황 격사를 시도한 장량의 암살 작전 역시
모든 것이 너무 어리숙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지요. 아무리 장사라고 한들 원거리에서 그 무거운 철퇴를 던져 마차를 정확히 맞추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연습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황제의 순행 행렬에 동원된 마차가 한두 대도 아닐 것이며 호위하는 말탄 군사 또한 많았을 텐데 시황제가 어느 마차에 탔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말탄 군사를 피해 어떻게 도망쳤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천리 앞을 내다본다는 장자방이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장량은 이름까지 바꾸고 합의에 숨어 살았으며 황석공이라는 인물로부터 병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기에 실린 일화에 따르면 어느 날 장량이 다리를 건너는데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자신의 신발을 다리 밑으로 던지고는 장량한테 가서 주워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장량은 화를 참고 다리 밑에서 신발을 주워다 공손하게 바쳤지만 노인은 다시 자신의 발을 내밀며 신겨달라고 했습니다. 장량은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눈치채고 공손히 무릎을 꿇고 노인에게 신발을 신겼는데 노인은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잠시 후 노인은 다시 돌아와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닷새 뒤 아침에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지요. 닷새 뒤 아침에 장량은 약속 장소로 갔지만 이미 노인은 그곳에 와 있었고 어른과 약속해놓고 늦게 나타났다며 노인은 장량에게 핀잔을 주고는 닷새 뒤에 다시 오라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두 번 더 노인보다 늦어 다시 닷새 뒤에 오라는 핀잔을 받은 장량은 이번에는 아예 밤부터 약속 장소에 나가 노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나타난 노인은 장량을 칭찬하며 그에게 태국망의 병법서를 전해주며 13년 뒤에 상기슬에서 자네가 마주치게 될 노란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훗날 장량은 이 예언대로 자신이 산에서 발견한 노란돌을 가지고 돌아와 이를 갑으로 전했으며 사후 장량의 무덤에도 부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황석공 이야기는 물론 그대로 믿기 어려운 야사이지만 장량이 누군가 스승으로부터 병법을 배웠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이때 황석공이 장량에게 주었다는 소위 태국망의 병법서라는 것이 현존하는 육도라는 주장도 있지만 육도는 위진시대에 쓰여진 것이므로 적어도 장량이 읽은 것은 현존하는 육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장량은 합의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항우의 숙부 항백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온 것을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항백뿐 아니라 그의 일족이 모두 장량의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못한 항백이 나중에 홍문의 만남에서 장량을 도와 유방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지요. 아무튼 진나라의 폭정에 견디다 못한 진승과 오광의 밀란에 이어 각지에서 반란의 불길이 타오르자 장량도 자신의 종 100여 명을 거느리고 항량의 진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옛 한나라의 공자 횡양군 성을 한왕에 옹립하도록 항량에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횡양군 성이 항우에게 죽임을 당하자 항우의 무도함에 실망한 장량은 항우를 떠나 유방에게 귀순하여 유방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장량은 유방의 중요한 참모가 되어 홍문의 만남에서 유방을 구하고 한신을 천거하는 등 지혜를 써서 유방이 한을 세우고 천하를 통일하도록 보좌하였습니다. 기원전 201년 한고조 6년 고조 유방은 장량이 책략으로 자신을 보좌한 공을 인정하여 제나라에서 삼만호를 마음대로 택하라고 포상하였지요. 하지만 장량은 현명하게도 이를 사양하고 고조를 처음 만난 유땅을 받고 유후에 봉해졌습니다. 고조의 공신 중에서는 62위에 불과했지만 봉읍은 1만호로 1만 2천호의 유택과 1만 600호의 조참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지요. 한나라가 세워진 후에는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공신들처럼 유방에게 의심을 사숙청을 당하는 일을 피해갈 수 있었지요. 다만 여태후의 아들 유영이 유방의 뒤를 이어 해제로 즉위하도록 여태후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고조의 사후, 장량은 도를 통하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곡식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하며 곡식을 먹도록 권하자 장량은 하는 수 없이 곡식을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지요. 사람의 일생이란 지극히 짧아 마치 흰망아지가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며
괴로워하는지요. 여후의 이 말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백구과극이란 고사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여후의 말에 따라 다시 곡식을 먹기 시작한 그는 그로부터 8년 뒤인 기원전 189년에 죽었습니다. 그의 사후 아들 장부리가 유후의 지위를 계승하였으나 기원전 175년에 불경죄로 제후직이 면직되어 영지를 몰수당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장량의 미수에 그친 진시황 암살 작전인 박낭사의 철퇴에 얽힌 이야기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